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31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냉정하게는 내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전일에 좀 의미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제자리로 돌아온다 정도로 좀 읽힌다라고 볼 수 있고, 장 마감 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랑 그 페이스북이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건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재밌는 게 이 시간외의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속보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뭐 시간에 급락했다가 뭐 반등했다가 이제 굉장히 오락가락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상치 상회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의 어떤 위치가, 특히나 메타나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88불에서 지금 600불을 불과 2년 만에 올라오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신고가에 걸맞는 실적을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들 이제 예상치 상회 혹은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상승,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당연히 주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 어제 시간 외에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오늘 종가에 지금 3% 내외로 좀 마감을 하고 있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무턱대고 뭐 좀 더 가겠지, 아니면 좋은데 더 매수해야지,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 국채금리가 다시 이제 장 후반에, 장중에는 괜찮았거든요. 장중에는 물론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4.2라인이 깨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무난했는데, 거의 종가로 가면서 다시 4.3라인까지 올라오는 모습이다. 저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잘 버티긴 했지만 4.3라인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이제 오늘 밤에 또다시 장 마감하고 나서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애플은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어찌되었거나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실적을 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런치박스를 좀 패스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뭐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이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해주지 않으면 결국 종가 흐름에서 작은 이슈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냥 밀려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가뜩이나 시장에 이슈가 없는 마당에 금투세 같은 것들을 다시 뭐 수정 보완해서 뭐 시행한다라든지 그런 어떤 여건이라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는 내가 정말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10월 마감 같은 경우에도 뭐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옛날 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지금 공매도나 이런 애들이 계속 누르고 있는데 굳이 상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향성 없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혹은 미국 시장에 또 상승은 남의 일이고 하락은 우리 일이죠. 영향으로 좀 눌려서 마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어제 그쵸? 좀 당황스럽게 별 이유 없이 저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제자리를 좀 찾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이런 상승 없었으면, 그쵸? 어제도 이제 국제금리가 4.3%를 넘어가면서 초반에 눌려 시작했는데 이거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대로 아마 눌려 시작했으면 추가 하락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그런 흐름을 막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담스러운 형태의 흐름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계속 쌍봉, 상승세계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계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미국 국채금리 지금 이게 10년물이거든요. 오늘 흐름에서도 꺾여서 내려가다가 지금 밑골이 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이고, 내일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지금 상승을 추가적으로 바라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2평을 이탈해가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도 상승 세계를 만들면서 상당 간신히 타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승 세계를 이탈해가지고 22평을 딛고 있는데, 이제 이 22평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이 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 유의해야 되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이 지금 구간에서는 어찌되었거나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있어야지 연속성이든 탄력이든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이 없는 이상은 여전히 지수적으로 2495, 2512 라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수적으로는 접근하기 만만치 않다. 지수를 무시한다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종목 컷자리만 잡히면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름 변동성이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2차전지가 움직여야지 올라온다고 봅니다. 지금은 바이오 제약이 추가로 움직여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2차전지가 움직여주면 779 라인까지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혹은 4시의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